안녕하세요. 어느덧 6월입니다. 2026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네요. 6월은 여름의 시작이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화창한 날들을 즐길 수 있는 달입니다. 수국이 만발하고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세대별로 6월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결산부터 주택연금, 냉방비 지원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연금을 점검하세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빠르죠? 올해 연금 저축에 얼마나 넣으셨나요? 지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상반기에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목표가 연간 700만원이라면 상반기에 350만원은 넣었어야 정상입니다. 6개월 동안 절반을 채워야 하는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연말에 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해요. 12월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펀드 수익률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펀드로 하고 계시죠? 6월이 점검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수익률이 어떤가요? 목표치에 도달했나요? 손실이 나고 있진 않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이 뭐냐면 수익이 난 건 일부 정리하고 손실이 난 건 추가 매수하거나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펀드는 20% 올랐고 어떤 펀드는 10% 떨어졌다면 오른 펀드에서 일부를 팔아서 떨어진 펀드를 사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왜 6월일까요?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수익률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하반기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점검하고 조정하면 하반기에 만회할 수 있어요. 늦으면 1년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앱을 여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접속하시는 겁니다. 상반기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총 얼마를 넣었는지 보세요. 펀드 수익률도 확인하세요. 각 펀드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월 납입액을 조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계산해서 자동 이체 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5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들어보셨나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주택연금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정말 좋은 제도예요. 주택연금이 뭐냐고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해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고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집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값은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평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3억 원이고 60세에 가입하면 월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6억 원이고 60세에 가입하면 월 13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이 짧으니까 월 지급액이 커지는 거죠. 6월에 왜 알아봐야 하느냐? 주택연금은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수예요.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복잡해요. 가족 합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의논해야 하거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세요. 휴가 시즌 되면 다들 바빠지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집을 팔까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까? 이 고민을 6월에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사이에서 고민하시거든요. 집을 팔면 목돈은 들어오지만 거주할 곳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주택연금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보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택연금 계산기가 있어요. 내 집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 주소와 평가액, 나이만 입력하면 예상 월 지급액이 나와요. 그걸 보고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노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주택연금까지 더해지면 훨씬 여유로워지거든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냉방비 지원을 받으세요. 올해도 더울 거예요. 벌써부터 날씨가 덥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냉방비 걱정되시죠?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아세요? 저소득층한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 가구도 대상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얼마나 받느냐? 정확한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여름 냉방비로 10만원 정도 지원됐어요. 이 금액으로 전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막상 전기세 나갈 때 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6월에 신청해야 하느냐?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7월과 8월에 사용하게 해줍니다. 늦으면 1년 전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 안 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더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60대 이상은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요.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냉방비 지원을 받아서 시원하게 지내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전기세 아끼려다가 건강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전기세 아낀다고 더위를 참고 계시진 않나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에어컨 켜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6월의 즐거움, 수국 명소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 저구항 수국길입니다. 바다와 수국이 만나는 곳이에요. 보라색 천국입니다. 저구항으로 가는 길이 온통 수국으로 덮여 있어요. 바다 옆이라 더 예쁩니다. 파란 바다와 보라색 수국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6월이 딱 좋습니다. 수국의 절정 시기예요. 너무 이르면 꽃이 덜 피고 너무 늦으면 시들거든요. 6월이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바다 바람이 시원해요. 육지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걷기 좋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 쾌적해요.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가파른 언덕이 없어서 걷기 편해요. 방파제를 걸으면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파란 바다와 보라색 수국을 함께 보면 인생 사진이 나와요. 팁을 드리자면 아침이나 저녁이 시원합니다. 한낮은 덥거든요. 모자를 꼭 쓰세요. 바닷가라 햇빛이 강합니다. 거제도 여행 코스로 딱 좋아요. 수국길만 보고 오기보다는 거제도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올림픽공원 몽촌 토성입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실만 가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왜 좋을까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수도권 어디서든 가기 쉬워요. 그늘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더위를 피하기 좋아요. 산책로가 완만합니다.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체력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짧게 걸어도 되고 길게 걸어도 되고요. 편의시설이 최고입니다. 화장실이 많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벤치가 곳곳에 있어요. 쉬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함께 가기도 좋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가기 좋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수국도 볼 수 있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들꽃도 예뻐요.
수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을 추천합니다. 주말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주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입니다. 제주도에 가신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에요. 수국 천국입니다. 휴에리는 수국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제주 화산토에서 자란 수국이에요. 제주 흙의 특성 때문에 색깔이 진합니다. 육지의 수국보다 더 선명하고 화려해요. 포토존이 많아요. 사진 찍기 좋게 꾸며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걷기 편해요. 실내 휴게 공간이 있어요. 더우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앉을 자리도 많아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할인이 있습니다. 평일이 한산해요. 주말은 관광객이 많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예요. 제주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수국 말고도 다른 꽃들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어서 볼거리가 풍부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알려드리면 돌담길을 배경으로 찍으면 제주 느낌이 물씬 납니다. 수국 터널도 있어요. 양쪽에 수국이 늘어서 있는 길인데 정말 예뻐요. 인생 사진을 여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점검하고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냉방비 지원을 받고 수국을 보러 가세요.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6월 세대별 생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